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제 채널을 찾아주신 것, 그 자체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깊고 풍성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오늘이 여러분 삶의 작은 전환점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고 어떤 사람은 입을 열 때마다 적을 만들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잘생기거나 예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부유하거나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사람 곁에는 늘 사람이 모입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다들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이 부탁을 하면 기꺼이 돕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대화가 끝나고 나면 상대방이 어딘가 불편한 표정을 짓습니다. 만남이 쌓일수록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어집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IQ의 문제도 학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빗장을 열고 나도 모르는 사이 그 사람이 당신의 편이 되게 만드는 일종의 무의식의 설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인간관계에서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비난받지 않고 부드럽게 거절하며 다투지 않고도 상대를 설득하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곁에 남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자기계발서 중 하나인 데일 카네기의 철학을 통해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데일 카네기. 이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1888년 미국 미주리주의 작은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극도로 가난하고 내성적인 소년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말도 제대로 못하던 아이. 그런 그가 훗날 전 세계 수억 명의 삶을 바꾼 인간관계의 대스승이 되었습니다. 그의 저서 인간관계론, 영어 원제로는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이 책은 1936년 처음 출판된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3천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8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의 서점에서 팔리고 있고 누군가의 손에 들려 읽히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카네기가 다룬 주제, 즉 인간의 마음이 수십 년이 지나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누구나 자존심이 있고 그것이 건드려지는 순간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이것은 21세기에도 10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카네기의 철학을 바탕으로 크게 세 가지 핵심 주제를 깊이 있게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마음을 훔치는 경청과 칭찬의 기술. 두 번째, 논쟁 없이 상대를 설득하는 심리 법칙. 세 번째, 상처 주지 않고 품격 있게 거절하는 법. 각각의 주제마다 실제 삶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대화 스크립트를 함께 보여드릴 겁니다. 직장에서, 가족 사이에서, 친구 관계에서,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부, 마음을 훔치는 경청과 칭찬의 기술.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 인간의 욕구를 연구한 심리학자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깊이 갈망하는 것은 생존도, 안전도, 심지어 사랑도 아닌 바로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요.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원리는 인정받으려는 갈망이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대화 중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뇌 활동을 측정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그 반응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혹은 돈을 받을 때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뇌의 보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상대에게 일종의 도파민을 선물하는 셈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논리도, 유머도, 외모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카네기와 식물학자 이야기. 카네기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카네기는 지인의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저명한 식물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카네기는 식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식물학자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카네기는 자신의 무지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정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 식물은 어디서 발견되는 건지요? 그런 연구를 시작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카네기는 화제를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뽐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궁금한 척, 아니, 실제로 궁금한 표정을 지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파티가 끝날 무렵 식물학자는 주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네기 씨는 제가 살면서 만난 사람 중 가장 흥미로운 대화 상대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대화 상대. 그런데 카네기가 한 말은 질문 몇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청의 역설입니다. 가장 말을 적게 한 사람이 가장 훌륭한 대화 상대로 기억된다는 것. 진짜 경청이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경청이란 그냥 입 다물고 상대 말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아닙니다. 그건 경청이 아니라 대기입니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머릿속으로 다음에 내가 할 말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들리는 척하는 것이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경청은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눈으로 듣는 것입니다. 상대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시선이 다른 곳에 있는 순간 상대는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그 느낌은 말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관계에 남습니다. 둘째, 몸으로 듣는 것입니다. 몸을 상대 쪽으로 약간 기울이십시오. 고개를 끄덕이십시오. 아, 그렇군요. 정말요? 그래서요? 와 같은 짧은 반응을 보내십시오. 이런 작은 신호들이 상대에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말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셋째, 질문으로 듣는 것입니다. 진짜 경청의 증거는 질문입니다. 상대가 한 말을 바탕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질문을 던지십시오. 말씀하신 그 경험이 지금 하시는 일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이런 질문 하나가 상대에게 보냅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정말로 들었고 당신이 흥미롭습니다. 칭찬의 기술, 긴말 vs 사실 기반 칭찬. 이제 칭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멋지네요. 이런 칭찬,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듣기는 좋지만 뭔가 공허하지 않으셨나요? 이 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잘했는지, 무엇이 대단한지, 왜 멋진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카네기는 말합니다. 칭찬은 반드시 사실, 팩트에 기반해야 한다고. 예를 들어볼까요? 팀 회의에서 동료가 어려운 상황을 침착하게 정리했다고 합시다. 빈 칭찬. 오늘 진짜 잘하셨어요. 사실 기반 칭찬. 아까 회의에서 두 분이 의견 충돌할 때 어느 쪽도 상처받지 않으면서 결론을 이끌어내신 그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남습니까? 두 번째 칭찬은 상대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주의 깊게 받고 당신이 한 일의 가치를 이해합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직장에서의 경청과 칭찬 활용법. 이걸 직장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1. 상사와의 관계. 여러분의 상사가 새로운 프로젝트 방향을 제안했는데 솔직히 완벽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거나 아니면 즉각 반박하거나 둘 다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카네기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상사의 의도를 이해하려는 질문을 던지십시오. 부장님, 이 방향을 선택하신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신 부분이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 질문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상사가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줍니다. 둘째, 여러분이 단순히 반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하려 한다는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상사의 말을 들은 후 좋은 부분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 부분은 정말 탁월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포인트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의 의견을 제안의 형태로 덧붙이십시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상사는 공격받는 느낌 없이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시나리오 2. 부하 직원 혹은 후배와의 관계. 부하 직원이 결과물을 가져왔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피드백하시겠습니까? 많은 리더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고 저 부분도 다시 해와야 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피드백을 받은 직원은 어떻게 느낄까요? 인정받지 못했다는 느낌,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는 느낌. 다음번에는 더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네기 방식으로 바꿔봅시다. 이걸 준비하느라 정말 애썼을 텐데 고마워요. 특히 이 섹션에서 데이터를 정리한 방식은 정말 깔끔했어요. 고객이 바로 이해할 수 있게 구성했더라고요. 한 가지 더 발전시키면 더 좋을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떠십니까? 지적해야 할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전달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직원은 이미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방어적이 되지 않고 개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경청. 이번엔 가족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부부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배우자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런데 배우자의 표정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들해집니다. 왜일까요? 배우자가 원한 건 해결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들어주길 바랐던 겁니다. 이것은 특히 남성과 여성의 소통 방식에서 자주 나타나는 차이입니다. 남성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 하고 여성은 종종 문제를 공유함으로써 감정적 연결을 원합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진 않지만 중요한 건 상대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오늘 힘든 일 있었어? 그냥 들어줄까? 아니면 같이 방법을 생각해 볼까? 이 한마디가 많은 부부싸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할 때 부모가 즉각 조언이나 판단을 내리면 자녀는 점점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기분이 어땠어? 넌 어떻게 하고 싶었어? 이런 질문들이 자녀로 하여금 이 사람에게 말해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2부. 논쟁 없이 상대를 설득하는 심리 법칙. 논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 카네기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논쟁을 피하면 지는 거 아닌가? 내 의견을 굽히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카네기가 말하는 건 의견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략을 바꾸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논쟁에서 여러분이 이겼다고 칩시다. 상대의 주장에서 오류를 찾아내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결국 상대가 맞아 내가 틀렸어 라고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습니까? 얻은 것, 논리적 승리, 순간의 쾌감. 잃은 것, 상대방의 마음. 논쟁에서 진 사람은 논리적으로는 졌다고 인정할 수 있어도 감정적으로는 절대 승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자신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저항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설득하려 든다는 느낌이 오는 순간 인간은 본능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 합니다. 화난 고객 사례.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자동차 판매 회사에 분노한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 구입한 트럭에 결함이 있다며 강하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판매원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대응. 고객님, 저희 제품은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쳤습니다. 그 문제는 사용 방법에 따른 것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고객은 어떻게 됩니까? 더 화가 납니다. 자신이 공격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카네기 방식의 대응, 판매원은 고객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모든 불만을 쏟아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희 제품으로 이런 불편을 겪으신 것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처럼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저희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 기술팀에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고객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공격할 대상이 사라진 겁니다. 방어하지 않는 상대에게 계속 공격하기란 어렵습니다. 결국 고객은 판매원의 제안을 수용했고 오히려 이렇게 잘 들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동의부터 시작하는 설득의 기술. 카네기는 소크라테스의 방법을 예로 들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상대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예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스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처음에 동의하지 않았을 결론에도 자연스럽게 동의하게 됩니다. 이것을 현대 협상 이론에서는 yes, set라고 합니다. 직장 내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 변경을 제안해야 하는데 팀장이 변화를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접근, 저희 현재 방식은 비효율적입니다. 이걸 바꿔야 합니다. 팀장은 즉각 방어적이 됩니다. 카네기 방식. 팀장님, 저희 팀이 지난 분기에 납기를 맞추지 못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 원인 중 하나가 중간 승인 단계에서 지연이 있었던 것도 포함되었죠? 맞아요. 만약 그 단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팀 전체에 도움이 될까요? 그야 당연하죠.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이쯤 되면 팀장은 이미 예스 모드에 들어와 있습니다. 같은 제안이라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 의 마법. 카네기가 자주 사용한 표현이 있습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함께 한번 검토해 볼까요? 이 말이 왜 효과적일까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는 대신 나도 틀릴 수 있다고 먼저 인정함으로써 상대방이 방어적이 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것은 약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강점입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더 신뢰받습니다. 완벽한 척.
항상 옳은 척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훈련. 카네기는 설득의 핵심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원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려는 게 아니라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동시에 상대가 원하는 것이 되도록 프레이밍하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겠습니다. 아이에게 채소를 먹이고 싶은 부모가 있습니다. 일반적 방식, 채소 먹어, 몸에 좋잖아. 아이는 더 먹기 싫어집니다. 카네기 방식, 이 채소 먹으면 너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처럼 빠르게 뛸 수 있대. 내가 직접 한번 골라볼래? 어떤 걸 먹고 싶어? 아이의 관심사, 축구, 선택의 자율성을 활용한 겁니다. 이건 아이에게만 통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상에서, 영업에서, 부탁을 할 때 언제나 이 원칙은 작동합니다. 상대방의 이익과 욕구의 언어로 말하십시오. 비즈니스 협상에서의 적용. 영업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고객사 담당자가 가격이 너무 높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영업사원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희 제품의 가치를 생각하면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상대방은 자신의 판단이 부정당한 느낌을 받습니다. 카네기 방식.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산 안에서 최대한의 가치를 얻어야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담당자로서 당연한 고민이시죠. 혹시 말씀해 주신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지 알 수 있다면 거기에 집중한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하면서 대화를 가격 싸움이 아닌 협력으로 전환했습니다. 3부, 품격 있게 거절하고 원하는 것을 얻는 법. 거절이 힘든 이유. 거절, 참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싫다고 말하는 것이 관계를 해치는 것처럼 느껴지고 상대를 실망시키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듭니다. 왜 거절이 힘들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관계가 단절될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거절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하게 될 것 같고, 다음에 내가 부탁할 때 들어주지 않을 것 같고, 팀 내에서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것 같습니다. 둘째, 상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특히 선한 사람일수록 이 마음이 강합니다. 상대가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카네기가 중요한 사실을 짚어줍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망칩니다. 자신이 없는 부탁을 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해내지 못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억지로 했다는 것이 태도에 드러납니다. 그게 결국 더 큰 신뢰의 손상을 가져옵니다. 진짜 관계는 거절할 수 있을 때 더 튼튼해집니다. 이 사람은 할 수 없는 건 솔직히 말해주는구나 라는 신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체면을 살리며 노 말하는 법, 샌드위치 기법. 카네기는 거절을 할 때도 상대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방식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우리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1단계, 진심 어린 감사 혹은 인정으로 시작한다. 2단계, 객관적인 상황 이유를 설명하며 거절한다. 3단계, 대안이나 다음 기회를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이것이 왜 효과적이냐면 상대방이 거절 자체보다 내가 무시당한 느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1단계와 3단계가 그 느낌을 차단해 줍니다. 비서 사례, 과중한 업무 상황. 원문에서 소개된 사례를 좀 더 깊이 살펴봅시다. 상사가 이미 업무가 가득한 비서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겨야 하는 상황. 이때 일반적인 상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추가로 처리해줘요. 중요한 건 알죠? 이 말을 들은 비서는 어떻게 됩니까?
속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알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번아웃, 실수, 혹은 무기력. 카네기적 방식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상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 선생, 솔직히 말하면 지금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정 선생이에요. 이번 고객 보고서 작업이 생겼는데 품질이 중요한 일이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일정이 빡빡하다는 걸 저도 알아요. 정 선생 생각엔 현재 진행 중인 것들 중에 일정 조정이 가능한 게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까요? 이 말을 들은 비서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인정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비서는 스스로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부담이 된다면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강요가 아닌 협의가 된 겁니다. 친구 관계에서의 거절. 친구한테 돈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정말 어렵습니다. 거절하면 우정이 깨질 것 같고 수락하면 내 상황도 빠듯한데 샌드위치 기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가 지금 힘든 상황인 거 알고 나한테 이 얘기 꺼내기도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 알아. 그게 고마워.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지금 이달이 좀 빠듯해서 네가 필요한 금액을 도와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야. 미안해. 대신 다른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혹시 금융기관 대출 쪽으로 알아본 건 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절은 했지만 관계는 지켰습니다. 친구는 무시당한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느낌을 받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부탁 거절하기.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상황입니다. 상사가 야근을 부탁하는데 오늘은 정말 개인적인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일반적 반응, 그냥 수락하고 속으로 억울해한다. 혹은 서툴게 거절하다가 관계가 어색해진다. 카네기 방식. 팀장님, 이 프로젝트 기한 안에 끝내야 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미 잡혀있는 일정이 있어서 오늘 야근은 어려울 것 같아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제일 먼저 이 부분 처리하면 어떨까요? 혹시 오늘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퇴근 전에 처리하고 갈게요. 거절을 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했고 팀의 목표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이런 거절은 상사도 받아들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법, 자존감을 남기며 설득하기. 설득은 논쟁이 아닙니다. 카네기의 정의에 따르면 진짜 설득은 상대방이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낄 때 그 선택에 헌신합니다. 남이 시켜서 한 일과 내가 결정해서 한 일, 어느 쪽에 더 열심히 임합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설득가는 상대방을 몰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기술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자주 쓰십시오. 이 질문은 상대에게 주체성을 줍니다. 상대가 스스로 말한 해결책은 내가 제안한 해결책보다 훨씬 쉽게 실행됩니다. 이 방향으로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도 효과적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장점을 말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설득하게 됩니다. 결론. 오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데일 카네기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체험한 인간관계의 지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경청과 칭찬의 기술.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할 일은 그 행복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귀 기울이고 눈으로 반응하고 사실에 기반한 구체적인 칭찬을 건네십시오. 그러면 상대는 여러분을 멋진 대화 상대로 기억할 것입니다. 둘째, 논쟁 없이 설득하는 기술.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공통된 그라운드 위에 서는 것,
동의에서 시작해서 제안의 언어로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진짜 설득입니다. 셋째, 품격 있는 거절의 기술. 거절은 관계를 해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하고 배려 있는 거절이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듭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샌드위치 기법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카네기는 이 모든 기술의 근본에 한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진심 어린 관심입니다. 기술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놀랍도록 예민하게 상대가 자신에게 진심인지 아닌지를 느낍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써도 상대를 수단으로 보고 있다면 결국 드러납니다. 카네기가 진정으로 가르치려 했던 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상대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관심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그의 자존심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딱 한 가지만 가져가신다면 저는 이것을 가져가시길 권합니다. 오늘 누군가를 만날 때 딱 5분만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눈을 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진심으로 들어보십시오. 그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태도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것 중 내일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찾는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풍성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